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새벽 버스 정류장, 눈 쏟아지는 부산 바닷가. 노인이 내 품에서 축 늘어졌다. 119죠? 지금 당장 와주세요.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핸드폰을 꺼내는데 노인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희미한 목소리. 안 돼. 병원. 안 돼. 어르신, 이러시면 큰일 나요. 아무도 모르게. 제발. 그의 눈빛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지 못했다. 내 품에 안긴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50분. 부산 해운대 끝자락에 24시간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나왔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윤세린, 26. 오늘도 밤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발은 부어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폐기 직전의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하나. 점장님이 챙겨준 것이다. 이게 오늘 내 아침이자 점심이 될 것이었다. 버스를 타려면 10분을 걸어가야 했다. 첫 차가 오려면 아직 40분이나 남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졌다. 세리는 패딩 모자를 눌렀었다. 작년 겨울에 산 패딩이었다. 솜이 빠져나와 너덜너덜했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불빛 아래 하얀 눈이 춤추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벤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 새벽에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눈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다.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세리는 망설였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요즘 세상에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손은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초점이 없었다. 마치 어디론가 멀리 가 있는 사람 같았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세리는 주변을 둘러봤다. 이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택시도 없었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가족한테 연락드릴까요? 집이 어딘지.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세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치매이신가? 아니면 길을 잃으신 건가? 노인의 주머니에서 뭔가 찾아볼까 했지만 실례일 것 같았다. 핸드폰은 가지고 계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갑도 없었다. 신분증도 없었다. 세리는 당황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때 노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세린이 황급히 붙잡았다. 노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뭐 좀 드릴게요. 세리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열었다.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다. 오늘 아침에 먹으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인이 더 급해 보였다. 이거 드세요. 따뜻하진 않지만 배는 좀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김밥을 받아들지 못하고 있었다. 세린이 직접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느껴졌다.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입에 가져갔다. 한 입 베어 물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배가 고팠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웠던 걸까? 세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방에서 핫팩 2개를 꺼냈다. 원래 집에 가서 쓰려고 아껴뒀던 것이었다. 손으로 비벼 열을 낸 다음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주머니에 넣으세요. 조금 따뜻해지실 거예요. 노인은 김밥을 다 먹었다. 그리고 세린을 바라봤다. 이번엔 눈빛에 조금 생기가 돌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노인의 코트를 만져봤다. 눈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 상태로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더 떨어질 것 같았다. 어르신, 코트 좀 말려드릴게요.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24시간 세탁방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이러시다 큰 병 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린은 노인의 팔을 부축했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세탁방으로 향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발자국이 금세 눈에 덮였다. 세탁방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세린은 노인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코트 벗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풀려고 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었다. 세린이 도와드렸다. 코트 안쪽 라벨을 보니 고급 브랜드였다. 비싸 보였다. 이상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왜 새벽에 혼자 정류장에서 떨고 있었을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말려드릴게요. 세린은 코트를 건조기에 넣고 동전을 투입했다. 지갑에 남은 동전이 얼마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건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작은 공간을 채웠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린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집이 기억 안 나세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이 하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가족은요? 자녀분들은 안 계세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다가도 이내 사라졌다. 있었던 것 같은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세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자식 얼굴을 잊을 수가 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건조가 끝났다. 세린은 코트를 꺼내 노인에게 입혀드렸다. 따뜻해진 코트가 노인의 몸을 감쌌다. 노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윤세린이요. 그냥 세린이라고 부르세요. 세린 씨, 나는. 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다. 세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일단 따뜻한 곳에서 좀 쉬세요. 세탁방 시계를 봤다. 5시 30분. 집에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7시까지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야 9시 병원 알바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노인을 이렇게 둘 수는 없었다. 어르신, 근처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아침도 드실 수 있고 따뜻하게 쉴 수도 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가요.
세리는 노인을 부축하며 세탁방을 나섰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급식소까지는 10분 거리. 하지만 노인의 걸음이 느려서 20분이 걸렸다. 급식소 앞에 도착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 6시에 연다고 했다. 여기서 30분만 기다리시면 문 열어요. 따뜻한 국밥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은 세린의 손을 꼭 잡았다. 세린 씨, 정말 고맙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세린도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냥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요. 누구나 어려울 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세린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혹시 힘드신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았다. 그리고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세린은 급식소 앞에 노인을 앉혀두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계속 뒤가 신경 쓰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뒤를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리는 비닐봉지를 내려다봤다. 삼각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 오늘은 이걸로 버텨야 했다. 원룸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맞았다. 난방을 끄고 나왔기 때문이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세리는 패딩을 벗지도 않고 침대에 털썩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누나, 나 등록금 언제 보내줄 수 있어? 이번 주까지 내야 하는데. 세리는 한숨을 삼켰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보낼게. 누나, 미안해.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게. 아니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누나가 다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다. 세리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10만 원. 등록금은 200만 원.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병원 알바비가 들어온다. 그래도 모자란다. 편의점 알바비는 다음 주에 들어온다. 월세는 이미 보름이나 밀렸다. 세리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러 가시는 아버지.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시려던 아버지. 세린이 무릎 꿇고 말렸다. 제발 치료 받으시라고. 자신이 돈을 다 벌겠다고. 그렇게 시작된 게 3중 알바였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병 보조,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 밤에는 편의점. 주말엔 전단지 돌리기. 잠은 하루에 4시간. 밥은 하루에 한 끼. 그래도 모자랐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면 조금 나아질까? 시험은 다음 달이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봤다. 화장실에서도 봤다. 하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피곤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집주인이었다. 세린 씨,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이번엔 정말 더 못 기다려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못 주시면 계약 해지해야 해요. 다른 세입자 찾아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리는 울음을 삼켰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다. 1시간 후면 또 나가야 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다. 볼은 푹 꺼져 있었다. 26살이 아니라 36살처럼 보였다. 가방을 챙겨 나섰다. 오늘도 버텨야 했다. 내일도 버텨야 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리는 문득 그 노인이 생각났다. 지금쯤 급식소에서 따뜻한 밥을 드시고 계실까? 괜찮으실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힘들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세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그 다음날 저녁 세리는 또 그 노인을 만났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새벽 5시, 똑같은 버스 정류장, 똑같은 벤치. 노인은 거기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어르신, 세린이 달려갔다. 노인은 세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세린 씨, 또 오셨네요. 여기서 밤을 새우신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세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급식소는 저녁 6시면 문을 닫는다. 그 이후엔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안 되겠어요. 경찰서에 가야 해요. 거기서 보호를 받으셔야 해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려움이 스쳤다. 경찰서는 안 돼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세리는 난감했다. 경찰서에 가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족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일단 따뜻한 데로 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세리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입장료가 10,000원. 세린의 지갑엔 15,000원이 남아 있었다. 오늘 점심값이었다. 두 분이세요? 카운터 직원이 물었다. 네. 2명이요. 20,000원입니다. 세린은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이제 남은 돈은 5,000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다. 노인을 휴게실로 안내했다. 리클라이너 의자에 앉혔다.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물 떠다 드릴게요.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다. 한 모금 마시자 눈을 감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리는 옆 의자에 앉았다. 노인을 보니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 투석 받으시는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잃으셨다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 정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사는 동네라도 아니면 자주 가던 장소라도.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넓은 집, 정원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해운대니까 근처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흐릿해요. 안개 속 같아요. 세리는 핸드폰을 꺼냈다. 부산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검색했다. 혹시 신고가 들어와 있을까?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실종 신고는 없었다. 이상했다.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인데 가족이 찾지 않는다니. 어르신,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이 볼 수도 있잖아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부산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기억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댓글이 몇 개 달렸다. 불쌍하시네요. 공유할게요. 치매이신가 봐요. 빨리 가족 찾으셨으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세리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 신고. 그게 맞는 건 알지만 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이 흘렀다. 세리는 새벽마다 노인을 찾았다. 때로는 정류장에서, 때로는 급식소 앞에서 만났다. 그때마다 무언가를 챙겨줬다. 따뜻한 음료, 도시락, 핫팩. 자신도 힘든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세리는 병원 알바를 마치고 나왔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오늘 하루도 간병실에서 환자분들을 돌봤다. 대소변 받아내고 식사 도와드리고 침상 정리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세린 씨죠? 저 대동빌라 주인인데요. 아, 네. 사장님,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벌써 한 달 밀렸는데. 이번 주 안에 안 들어오면 정말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세리는 벽에 기댔다. 월세 50만 원. 지금 통장 잔액 15만 원. 동생 등록금 200만 원. 아버지 병원비 80만 원.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정말 모르는 번호였다. 세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대부업체 신한대부인데요. 대출 상환 연체되셨는데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세린의 머리가 하얘졌다. 대출. 작년에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받았던 대부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겨우 내고 있었다. 이번 달 말까지 드릴게요. 이번 달 말이요? 벌써 2달 연체인데 이자가 계속 붙고 있어요. 지금 원금 포함해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세리는 현기증이 났다. 어디서 300만 원을 구하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련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울고 있는데 또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았다. 누나, 나 등록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내일까지 안 내면 제적당해. 세리는 목이 메었다. 미안해. 누나가 지금 돈이 좀 없어서. 누나,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누나가 내일까지 꼭 보낼게. 정말? 고마워, 누나. 누나 최고야. 전화를 끊었다. 세리는 하늘을 봤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그날 밤 세리는 결심했다. 파출소에 가야 한다. 노인을 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신도 이제 한계였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을 만나러 갔다. 정류장에 계셨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어르신, 오늘 파출소에 가요. 거기서 도움 받으셔야 해요. 노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파출소? 경찰? 네. 어르신 혼자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말아요. 노인이 세린의 손을 붙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경찰이 뭐가 무서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 눈빛을 보니 차마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오늘은 안 갈게요. 대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파출소 대신 세리는 노인을 데리고 폐건물로 향했다. 자신의 원룸에서 2블록 떨어진 곳. 재개발 예정이라 비어있는 건물이었다. 1층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여기서 잠깐 지내세요. 제가 이불이랑 필요한 거 갖다 드릴게요. 노인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세린 씨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리는 집에서 여분의 이불과 담요를 가져왔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물을 샀다. 남은 돈이 또 줄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매일 새벽과 저녁 세리는 노인을 찾아갔다. 도시락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었다. 노인은 항상 미안해하며 고마워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SNS에 올린 글은 조회수가 1000명을 넘었다. 공유도 많이 됐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다. 댓글만 수십 개 달렸다. 혹시 신고는 해보셨어요? 경찰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네요. 빨리 가족 찾으셨으면. 세리는 지쳐갔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다. 빚쟁이는 계속 전화했고 집주인은 독촉했다. 동생 등록금은 겨우 보냈지만 월세는 아직 못 냈다. 아버지 병원비도 밀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덩치 큰 남자였다. 세린을 보더니 다가왔다. 윤세린 씨 맞죠? 네, 그런데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드릴게요. 빨리가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번 달 안에요. 이번 달 안에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고 계세요? 남자가 나가고 세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계산대에 기댔다. 눈물이 또 났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퇴근길 세리는 폐건물로 노인을 찾아갔다. 도시락을 들고. 하지만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세리는 도시락을 조용히 놓고 나왔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울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다시 확인했다. 댓글이 또 몇 개 달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세리는 한숨을 쉬었다. 제발, 제발 누군가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세리는 병원 알바를 하고 있었다. 환자분 식사를 도와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다. 또 빚쟁이일까? 하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SNS에 노인분 사진 올리신 분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희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세리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손이 떨렸다. 정말요? 확실하세요? 네, 코트며 얼굴이며 틀림없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세리는 주소를 알려줬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주저앉았다. 드디어 가족을 찾았다. 노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전화를 끊고 세리는 황급히 환자분께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간호사실로 뛰어갔다. 선생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일시간만 자리 비워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돌보던 분 가족이 나타났대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빨리 다녀와요. 감사합니다. 세리는 뛰었다. 병원에서 폐건물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 하지만 버스를 기다릴 수 없었다. 택시를 잡아탔다. 남은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폐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뒤따라 20대 후반의 남자도 내렸다. 혹시 윤세린 씨세요? 여자가 다가오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지혜라고 합니다. 전화드린 사람이에요.
이쪽은 제 동생 오민재고요. 오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요?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세린이 앞장섰다. 폐건물 1층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담요를 덮고 누워 계셨다. 세린이 가져다 드린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다. 아버지, 오지혜가 소리쳤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지혜야? 네, 아버지. 저예요. 오지혜가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노인의 손을 붙잡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많이 고생하셨죠? 노인은 딸의 얼굴을 만졌다. 떨리는 손으로. 지혜, 우리 딸 지혜.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오민재도 다가왔다. 아버지, 저도 있어요. 민재예요. 민재, 너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세리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잠시 후 오지혜가 세린에게 다가왔다. 눈물을 닦으며 세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민재도 다가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세린 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지.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못 지나쳤을 뿐이에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검진 받으셔야 해요. 네, 지금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지혜와 오민재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은 걸어 나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세린을 봤다.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윤세린이요. 세린 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건강하세요, 어르신. 노인은 세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세린은 그 뒷모습을 봤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세린은 폐건물을 정리했다. 이불과 담요를 걷었다. 남은 도시락 용기를 챙겼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세린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삼중 알바, 여전히 빚 독촉, 여전히 월세 걱정. 하지만 마음 한편이 가벼웠다. 노인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어느 날 아침 택배가 왔다. 발신자는 오성혜운이었다. 세린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 편지와 봉투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세린 씨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에 올림. 봉투를 열었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500만 원. 세린은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돈을. 손이 떨렸다. 이 돈이면 밀린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월세도 낼 수 있다. 아버지 병원비도. 하지만 세린은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썼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시다는 소식만으로 충분합니다. 택배로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 오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린 씨, 왜 돌려보내신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세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제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신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해요.
아버지도 꼭 뵙고 싶어 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세리는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맑은 밤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세리는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다. 월세는 이번 달 것을 겨우 냈다. 동생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이 시작됐다.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채용 공고를 봤다. 오성해운 신입사원 모집. 세리는 공고를 뚫어지게 봤다. 물류관리, 고객서비스, 경영지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직무였다. 지원해볼까? 세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떨어질 게 뻔했다. 학벌도 평범하고 경력도 없고, 그래도 도전이라도 해보자. 지금보다 나빠질 것도 없잖아. 이력서를 썼다. 자기소개서도 썼다. 진심을 담아 썼다. 사람을 돕고 싶다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리고 제출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서류 전형 합격. 1차 면접 일정이 적혀 있었다. 세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내가 1차 면접을 봤다.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또 일주일 후 2차 합격. 최종 면접 일정이 왔다. 세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최종까지 왔다니. 최종 면접 날. 세린은 일찍 일어났다. 샤워하고 정장을 입었다. 엄마가 예전에 입으시던 것. 구두도 닦았다. 거울을 봤다. 떨렸지만 자신감을 가져보려 했다. 오성해운 본사는 웅장했다.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다. 세리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다.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로비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면접자 확인을 받았다. 15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른 면접자들도 함께 탔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15층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한 명씩 불려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표정이 제각이었다.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윤세리님. 드디어 이름이 불렸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면접실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3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앉은 사람. 하얀 머리, 정장을 입은 노인. 세리는 그 순간 멈췄다. 어르신? 노인도 세린을 보고 눈이 커졌다. 세린 씨? 옆에 앉은 오지에도 놀란 표정이었다. 세린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거예요? 세린은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노인이 면접관이라고? 아니 회장님이라고? 오지혜가 일어나 소개했다. 아버지, 이분이 바로 그때 아버지를 도와주신 윤세린 씨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나도 기억하고 있어. 세리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간신히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린입니다. 오지혜가 옆 사람을 소개했다. 이쪽은 우리 회사 인사팀 이사님이세요. 인사팀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긴장 푸시고요. 세리는 의자에 앉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노인은 자신이 회장이었다. 오성해운 회장. 그 유명한 오선호 회장.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사팀 이사가 말했다. 세리는 입을 열었다. 저는 윤세린입니다. 올해 26살이고 목소리가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다.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세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을 말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선호 회장이 입을 열었다. 세린 씨, 그때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뭔가? 세리는 회장을 똑바로 봤다. 그냥 못 지나쳤어요.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만약 제 아버지였다면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했을 거예요.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대가는 바라지 않았나? 네. 어르신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면접은 계속 이어졌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세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꾸미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말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어떤 직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세리는 또박또박 말했다.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오선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이네. 면접이 끝났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회장이 말했다. 세린 씨. 세린이 돌아봤다. 좋은 결과 있을 거요.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믿을 수가 없었다. 저 노인이 회장님이었다니.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세리는 문자를 보고 또 보았다. 정말 내가 붙었다고?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붙었어. 오성애운에 합격했어. 정말? 어머, 우리 딸. 축하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이제 좀 살겠구나. 응,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세리는 하늘을 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2월 말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다. 같은 기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20명 정도 됐다.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세리는 위축됐다. 자신만 평범한 지방대 출신이었다. 교육 첫날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다. 한 명씩 일어나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부산대 경제학과, 고려대 국제통상. 빛나는 이력들이었다. 세린의 차례가 왔다. 윤세린입니다.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나왔고요. 여러분보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았다. 옆 사람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뭐야? 학벌도 별로인데 어떻게 들어왔지? 글쎄, 특채인가 봐. 세리는 없는 척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교육이 끝나고 배치 발표가 났다. 세리는 경영지원팀에 배정됐다. 본사 15층. 생각보다 좋은 부서였다. 다른 동기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다. 첫 출근 날. 세리는 경영지원팀 문을 열었다. 넓은 사무실에 책상이 줄지어 있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신입사원 윤세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한 명이 일어나 다가왔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어서 와요. 나는 김태준 팀장이에요. 저쪽 자리가 세린 씨 자리예요. 감사합니다. 세린은 자리로 갔다. 짐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다. 업무 매뉴얼을 읽기 시작했다. 열심히 하자. 누구보다 열심히. 점심시간이 됐다. 동기들과 구내식당으로 갔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저 사람 윤세린이래. 회장님 구해줬다는 사람.
진짜? 그래서 들어온 거야? 인맥 채용 확실하네. 세리는 밥맛이 없었다. 젓가락을 놓았다. 며칠이 지났다. 소문은 더 퍼졌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이 따가웠다. 화장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완전 줄 잘 탄 거지. 부럽다. 나도 회장님 구해줄걸.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리는 화장실 칸 안에서 눈물을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세린의 책상 앞에 섰다. 50대 초반 정장을 빼입게 입었다. 표정이 차갑했다. 윤세린 씨? 네. 나 오준석 상무야. 경영기획실장이지. 잠깐 좀 보자. 세린은 따라갔다. 상무실로 들어갔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다. 앉아. 세린은 의자에 앉았다. 오준석이 책상 너머로 세린을 봤다. 자네가 우리 삼촌 구해준 사람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건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정식으로? 하. 재밌네. 오준석이 비웃었다. 자네 학벌에 경력에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삼촌이 밀어준 거 아니야? 저는 제 실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력? 무슨 실력?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대꾸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알겠네. 그럼 앞으로 잘해봐. 실력으로 들어왔다면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나가도 됩니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오면서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일은 힘들었다. 서류 정리, 자료 작성, 회의록 작성. 신입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세리는 최선을 다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하지만 오준석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사소한 실수에도 호되게 꾸짖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 이것도 못해? 이래서 어떻게 여기서 일하겠다고 들어온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처음부터 제대로 하든가. 세리는 참았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세리는 로비에 내려왔다. 잠깐 바람이나 쐬려고. 그런데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다. 윤세린, 윤세린 어디 있어? 세리는 고개를 돌렸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대부업체 사람들이었다. 세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저기요, 여긴 회사인데요. 회사든 어디든 상관없어. 돈이나 갚아. 목소리가 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세리는 급히 남자들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제발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래서 돈은 언제 갚을 건데? 300만 원. 벌써 3달 넘었어. 이번 달 말까지 꼭 갚을게요. 제발. 이번 달 말. 또 그 소리야? 거짓말 그만하고 지금 당장 갚아. 남자가 세린의 팔을 붙잡았다. 아팠다. 놓아주세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김태준 팀장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들이 팀장을 봤다. 당신은 누군데? 저 직원 팀장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 돈 300만 원 떼먹고 안 갚아요. 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세린을 봤다. 세린 씨 사실이에요? 세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해결하세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남자들은 마지못해 떠났다. 하지만 협박을 남겼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회사든 어디든 계속 찾아올 거야. 세리는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로비로 돌아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 사람 빚쟁이한테 쫓기네. 완전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 회사가 왜 저런 사람을 뽑았대. 세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면서 눈물을 참았다. 15층에서 내려 화장실로 뛰어갔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저녁 오선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린 씨,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요. 세리는 모든 걸 말했다. 아버지 병원비, 동생 등록금, 밀린 빚.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소.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빚을 갚아주겠소. 그리고 당신 가족도 제대로 돌봐드리겠소. 안 됩니다. 세린이 소리쳤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저는 동정받으려고 회장님을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갚으시면 제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세린 씨,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탁드리니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펑펑 울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을까?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대놓고 쳐다봤다. 수군거림도 커졌다. 회장님이 그 사람 빚까지 갚아주려 했대. 완전 작정하고 회장님한테 빌붙은 거네. 무섭다. 저렇게 순진한 척하더니.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 오준석 상무는 더 노골적으로 괴롭혔다. 윤세린 씨, 이 보고서 뭐야? 완전 엉망이잖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아니면 여기 그만둬.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는 감사팀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감사팀? 왜? 감사팀 사무실로 갔다. 한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윤세린 씨, 내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인데요.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적 없습니다. 회장님이 당신 빚을 갚아주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건 회장님이 일방적으로 제안하신 거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입사했다는 의혹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식으로 지원했고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네요. 일단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세리는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을 비워야 했다.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다.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눈빛, 차가운 눈빛. 짐을 싸서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오준석 상무와 마주쳤다. 이게 현실이야. 실력 없으면 결국 들통나는 거지.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힘들게 얻은 직장, 힘들게 지켜온 자존심, 힘들게 버텨온 희망. 핸드폰이 울렸다. 오지혜였다. 세린 씨, 무슨 일이에요? 감사팀에 조사받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세요.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세리는 가방에서 백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사직서. 제출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회사에도 사람들에게도 자신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사직서를 다 쓰고 눈물을 닦았다. 내일 제출하자.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자.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산의 밤은 어두웠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사직서를 들고 회사로 향했다. 비는 밤새 내렸다. 거리는 젖어 있었다. 세린의 마음도 젖어 있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군가 불렀다. 세린 씨, 오지혜였다. 급하게 달려왔다. 어디 가려고 했어요? 사직서 내려요. 안 돼요. 지금 올라가야 해요.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사회요? 저랑 무슨 상관이?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빨리 가요. 세리는 끌려가다시피 15층으로 올라갔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오선호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세린 씨, 들어와요. 회장이 손짓했다. 세리는 떨리는 다리로 들어갔다. 앉으세요. 세리는 의자에 앉았다. 임원들이 모두 세린을 봤다. 오준석 상무도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오선호 회장이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을 급하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윤세린 직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명하고자 합니다. 회장은 세린을 봤다. 이 직원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작년 12월 저는 아내의 기일에 묘소를 다녀오다 쓰러졌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심장약 부작용으로 정신을 잃었고 그 틈에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신분증도 핸드폰도 지갑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억까지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운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던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바로 이 직원입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작은 수첩이었다. 이건 세린 씨가 직접 쓴 돌봄 일지입니다. 며칠 동안 저를 돌보며 기록한 것입니다. 오지혜가 수첩을 펼쳤다. 스크린에 내용이 띄워졌다. 12월 15일 어르신 체온 낮으심, 따뜻한 음료 드림, 코트 세탁함. 12월 16일 비 맞고 계심, 무인 카페로 모시고 감, 샌드위치 드심. 12월 17일 급식소 위치 알려드림, 핫팩 드림. 세린이 직접 산 물건들의 영수증도 함께 띄워졌다. 편의점 김밥, 핫팩, 세탁방 영수증, 무인 카페 영수증. 모두 세린 씨 개인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 돈으로 굶는 자신을 챙기지 않고 저를 챙겨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리고 제가 가족을 찾은 후 감사의 뜻으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린 씨는 거절했습니다. 스크린에 세린이 보낸 편지가 띄워졌다.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전화 녹음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다. 세린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동정받으려고 회장님을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도와드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다. 이런 직원을 의심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회장이 오준석을 봤다. 그리고 오준석 상무. 오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감사팀에 제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세린 씨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이건 뭡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띄워졌다.
회계장부였다. 당신이 지난 3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15억. 오준석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게 아니라 증거가 다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확인했습니다. 오지혜가 서류를 내밀었다. 오준석은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야말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무고한 직원을 모함했습니다. 회장이 경비를 불렀다. 오준석 상무를 내보내세요.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비가 들어와 오준석을 끌고 나갔다. 오준석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회장이 세린을 봤다. 세린 씨, 미안합니다. 제가 보호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했습니다.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났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회장이 임원들을 봤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입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회사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린 씨, 복직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세린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세린은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댔다. 오지혜가 다가왔다. 세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우리 사촌 오빠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린은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울어서 부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며칠 후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냈다. 세린에 대한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린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몇 달이 지났다. 세린은 회사에 적응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아버지 병원비도 제때 낼 수 있었다. 동생 등록금 걱정도 없었다. 어느 날 오선호 회장이 세린을 불렀다. 세린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노숙인 지원, 독거노인 돌봄 같은 것들이요. 좋은 일이시네요. 당신이 그 팀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린의 눈이 커졌다. 저요? 네. 당신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6개월 후 세린은 오성해운 사회공헌팀 팀장이 됐다. 작은 팀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노숙인 쉼터를 만들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료 급식소를 지원했다. 처음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쉼터를 만들었다. 따뜻한 공간이었다.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씻을 수도 있는 곳. 개소식 날 오선호 회장도 왔다. 세린과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이곳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회장이 말했다.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회장과 세린은 쉼터 안을 둘러봤다. 벌써 몇 명의 노숙인들이 와 있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한 노인이 세린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세린은 미소 지었다. 저녁이 됐다. 세린은 해운대 바다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세린아. 네, 아빠. 나 이번 투석 결과 좋게 나왔대.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딸. 아니에요, 아빠.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세린은 하늘을 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맑은 밤이었다. 작년 겨울이 떠올랐다. 추운 새벽 떨고 있던 노인. 그때는 몰랐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세린은 파도를 봤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 작은 선행.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한 가족을 되찾게 했고, 자신의 삶도 바꿨다. 세상은 때로 차갑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 이어진다. 세린은 바다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내일도 또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진심으로, 대가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그것이 세린이 사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세린의 발끝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괜찮았다. 세린은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1년 후 세린의 쉼터는 부산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숙인 지원 시설로 인정받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다. 세린은 바쁘게 움직였다. 오선호 회장은 은퇴를 준비했다. 회사 경영은 오지혜에게 맡겼다. 회장은 이제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기로 했다. 세린과 함께 은퇴식 날 회장은 연단에 섰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세린 팀장입니다. 청중들이 세린을 봤다. 세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장은 세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세린은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세린은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처음 노인을 만났던 그곳. 벤치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이제는 이곳도 변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했다. 엄마, 나야. 세린아, 잘 지내니? 응. 오늘 회장님 은퇴식 있었어.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 우리 딸 자랑스럽다. 엄마,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그래. 엄마도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니까. 전화를 끊고 세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름답게.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진심을 잃지 않는 것. 세린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다음엔 청소년 쉼터를 만들 거였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은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세린은 이제 알았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버스가 왔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슈퍼땡스, 응원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